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제가 좀 논쟁이 될 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과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밤 늦게까지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다면 딱 채널 고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참 많은 주제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굉장히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런 체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올빼미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약간 찔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담도 보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라고 하는 서양 속담도 있고요. 그 속담 말고도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루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도 어떤 거냐면요, 대부분 성공의 조건으로 아침형 인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즘은 아예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 새벽형 인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들도 약간 아침형 인간에 속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동안 부모님께 잔소리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이렇게 늦잠 자냐, 이런 잔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저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뭔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변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의지가 약한 인간이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꼭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연구의 결과도 있습니다. 노스 텍사스 대학교의 캔드릭 클레이라고 하는 분은요, 8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2008년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그 연구에서 저녁형 인간인 이 올빼미족들이요, 아침형 인간인 대학생들보다 평균 성적,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GPA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 성적이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하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구나,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고유한 수면의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매튜 워커는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고 하는 책에서 성인들의 수면 패턴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아침형 인간인 종달새형,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형 인간인 올빼미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둘 중에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요, 약 40% 정도는 아침형 인간이고요, 그리고 약 30% 정도는 저녁형 인간, 올빼미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둘 중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매튜 워커에 의하면요, 굳이 이 사람들을 분류하자면 올빼미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각자 자신의 수면의 패턴에 맞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선 아침형 인간들은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3시, 4시까지가 가장 공부하고 일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반면에 올빼미 형들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오후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요때가 학습하고 일하는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좀 감이 좋으시고 촉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연구 이야기 했잖아요. 아침형 인간보다 올빼미족들이 더 GPA가 낮게 나왔다, 평균 성적이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연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거를 질문하실 수 있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해본 연구자들에 의하면요, 이 올빼미족들이 왜 아침형 인간보다 더 점수가 낮게 나왔냐면요, 지금 현재 대학의 시스템 안에서는요,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형 인간이 더 잠을 뺏길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요, 막 8시 아침 1교시를 시작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올빼미족 학생들이 밤에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또 아침에 또 억지로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그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에서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요, 잠을 굉장히 잘 자야 됩니다.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올빼미족 학생들이 억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그러는 바람에 잠을 많이 설치게 되고 또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학기 내내 일어나게 되자 결국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형 인간들이 더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침형 인간들이 만약에 야간에 공부를 하는 야간 대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면요, 이분들은 올빼미족들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안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
이분들은 또 저녁에 하는 수업에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올빼미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 전체의 시스템, 학교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은 아침형 인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올빼미족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퇴근하고 난 그 시간이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의 효율도 올라가요. 근데 아쉽게도 이분들은 이제 그때 퇴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각자의 수면 패턴에 맞는 공부와 일의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자신의 학습 패턴에 맞게 공부하고 일하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즉, 올빼미형 인간이요, 갑자기 막 어떤 거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번 학기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 8시 수업으로 모든 수업을 월화수목 뭐 이렇게 깔아놨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올빼미형이면요, 당연히 오전 수업은 좀 빼고요, 오후에 수업을 듣는 걸로 몰아가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면 당연히 오전에 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좋죠. 그리고 실제로 신경과 전문의들에 의하면요, 이 올빼미형들이 억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될 경우 피로와 졸음, 업무 집중도 저하, 스트레스 증가, 그리고 우울한 기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 이런 부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질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각자의 수면 패턴을 갑자기 바꾸는 것, 이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각자의 수면 패턴을 확실하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인 중에 30%는요 이 둘 중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자신의 수면 패턴이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늦게까지 깨어있지도 않고 이런 편이라고 한다면요, 하루 중 자신이 언제 가장 정신이 맑고 잘 깨어있을 수 있는지 그 시간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일지를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각 시간대별로 내가 얼마나 이 시간대에 잘 깨어있고 잘 집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이 맑은 상태로 있을 수 있는지 요것들 한 일주일 정도 혹은 뭐 길게는 2주일 이 정도를 기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언제 잘 깨어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의 패턴에 맞게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낮잠 자는 겁니다. 아이, 그 사람이 그 한가하게 일하다가 어떻게 잠을 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수면 클리닉의 창시자이자 이 수면 연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데먼트는요, 인간이 잘 인지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잘 기능하고 그러려면요, 수면과 이 낮잠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낮잠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낮잠을 자고 나면 컨디션이 더 안 좋아져요.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더 몽롱하기만 하고 더 집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낮잠은요, 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잠을 잘 때는요, 90분 정도를 자든가 아니면 20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잠을 잘 때요, 한 5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치면서 얕은 잠부터 시작해서 깊은 잠을 거쳐서 다시 이제 깨어나는 이런 단계별로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한 20분 정도만 잠을 자면서 얕은 잠만 자고 바로 깨든가 아니면 그 5개의 단계를 다 거치는 게 필요한데요. 이 5개의 단계를 다 거치려면 9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아니면 90분을 자도록 수면 전문가들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낮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다, 더 졸립다, 몽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20분과 90분 사이에 그 정도 시간의 낮잠을 주무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20분이 넘는데 또 90분이 안 되는 요 정도 시간 동안 낮잠을 자게 되면요, 이제 20분이 넘어가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되긴 됐는데 또 깊은 잠에서 충분히 자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잠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깨다 보니까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잠 정말 추천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여러분 90분씩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로 한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고 깨는 것이 훨씬 더 공부나 업무 효율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은 우리가 기억을 형성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뇌는요, 이 해마에 기록되어 있는 임시적인 기억을 심피질로 옮겨가지고 장기적인 기억으로 전환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건요, 우리의 배움과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는 연구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잠을 잘 못 자거나 하면요, 기억력과 학습 효율도 떨어지고
거 그리고 성적도 떨어지는 이런 연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 연구들만 쭉 읊어도요 한 1시간은 읊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연구가 많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아마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신시내티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요 대학생 중 24%만이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브라운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요 학생 중에 단 11%만 충분히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이화여대 간호학과 신수진 교수님의 연구팀이 이 메타 분석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대학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밤 늦게까지 깨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무조건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자신이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요 잠을 푹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자신의 수면 패턴에 맞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100%, 120%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컨텐츠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댓글로 궁금하시거나 또 함께 소통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다음 컨텐츠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 또 기쁜 얼굴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